나영은 호숫가에 작은 집을 샀다. 오랜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남편 민수는 이렇게 말했다. 내 전처와 아이가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 받아들여야 해. 나는 말다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영은 오랫동안 조용하고 평화로운 자신의 공간을 꿈꿔왔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안식처. 몇 년간 성실히 일하며 절약한 끝에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차로 1시간 거리, 그림처럼 아름다운 호숫가에 아담하고 아늑한 집을 샀다. 그녀는 주말이면 그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고요함을 만끽하며 책을 읽고 손님을 초대해 파티도 열며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나눌 날들을 상상했다. 그 집은 그녀만의 작은 천국이자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영은 남편 민수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고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갈 미래를 설계하며 설렘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매일 그 집에서의 생활을 즐겼다. 숲길을 산책하고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테라스에 앉아 책을 읽으며 저녁을 준비했다. 그 시간들은 그야말로 꿈 같았다. 민수도 그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듯 보였다. 가구를 고를 때도 정원을 꾸밀 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왔다. 나영은 그런 그의 모습에 행복했고 둘만의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해질 무렵 민수는 창가에 서서 호수의 고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은 수면 위로 붉은빛과 황금빛을 흩뿌리며 하루의 끝을 장식하고 있었다. 나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마무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집 안에는 포근한 평온이 감돌았고 마치 모든 걱정이 이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두 사람만의 조용한 저녁을 기대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민수가 돌아섰을 때 나영은 그의 얼굴에서 이상한 기색을 느꼈다. 그는 긴장한 듯했고 뭔가 죄책감을 안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에 그녀는 불안해졌다. 나영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나영은 조용히 가스레인지를 끄고 그와 마주 앉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야, 민수? 왜 그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있잖아, 나 좀 생각해봤어. 그리고 결정했어. 그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사실 은정이랑 준서에게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나영은 찡그리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은정은 민수의 전 아내였고 준서는 그들 사이의 아들이었다. 나영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민수가 여전히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도와줘?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민수는 마침내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은정이랑 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이 집에 공간도 많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야. 순간 나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그들이 이 집으로 이사 올 거야.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 지금 그들의 사정이 어렵거든. 준서도 아빠가 필요하고. 나영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내면에서 솟구쳤다. 민수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는 알고 있어? 이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우리만의 미래를 계획했던 집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영아,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건 잠시뿐이야. 그들이 좀 안정되면 나갈 거야. 그리고 준서에게 아빠로서 내가 필요하잖아. 그럼 나는 뭐야? 내 감정은? 내 꿈은? 그녀는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민수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어쩔 수 없어, 나영. 이미 다 결정된 일이야. 은정이 짐 싸고 있어. 며칠 안에 올 거야. 그 말은 마치 선고와도 같았다. 그 순간 나영은 확신했다. 민수는 자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꿈을 무시했고 그녀의 존재를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나영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을 나와 계단을 올라가더니 침실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다. 침대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분노와 배신, 슬픔과 두려움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자신이 그렇게 공들여 쌓아 올린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제야 실감했다. 몇 시간이나 흐느낀 끝에 나영은 더 이상 눈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미래를 지켜내야 했다. 나영은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인 서영숙 여사의 번호를 눌렀다. 엄마라면 늘 그녀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엄마, 나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에서 절박함이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야, 딸? 무섭게 왜 그래? 서영숙 여사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영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민수가 어떻게 전처와 아이를 자기 허락도 없이 데려오려 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결정한 그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영숙 여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 나영아. 방법이 있어. 기억하지? 그 집 내 명의로 돼 있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영은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렸다. 처음 그 집을 살 때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것이다. 그녀의 작은 보험이자 안전망이었다. 맞아요. 기억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영은 희망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집 우리가 팔 거야. 서영숙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남자와 그런 상황 속에 네 인생을 계속 내맡기면 안 돼. 그 집은 네가 행복하길 바라며 산 집이야. 그걸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버릴 순 없어. 나영은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 이 집과 함께였던 지난 꿈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해요. 지금 당장 뭐든 해요. 서영숙 여사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자신이 잘 아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빠르게 구매자를 찾기로 했다. 그날 밤 나영은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다시 자신의 손에 쥐었다. 민수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웃으며 말도 걸었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은정과 준서를 데려오는 그날의 모든 걸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며칠 후 민수는 짐을 싸는 은정을 도와주러 간다고 말하며 집을 비웠다. 그가 떠난 사이 나영과 서영숙 여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집을 보고 간 구매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던 노부부 박상우 씨와 김미자 씨였다. 나영은 그들과 가격과 계약일을 확정했다. 서류는 모두 준비됐고 집은 이제 곧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예정이었다. 며칠 뒤 드디어 민수가 돌아왔다. 차 안에는 은정과 준서가 타고 있었고 트렁크와 뒷좌석은 짐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자, 이제 우리 집이야. 너희도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은정은 어딘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준서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집 앞에는 낯선 노부부가 서 있었다. 민수는 다가가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 집에 살아요. 그 순간 박상우 씨가 조용히 물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수는 당황한 듯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저는 이 집 주인 나영의 남편이에요. 이 사람은 제 전처고 아이는 아들입니다. 오늘 이사 왔어요. 하지만 노부부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이상하네요. 저희 어제 이 집을 샀는데요. 민수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멍해졌다. 그의 눈은 노부부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다시 눈앞의 집을 바라봤다. 이 집을 샀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김미자 씨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희는 박상우, 김미자 부부입니다. 이 집은 어제 정식 계약했고 명의도 모두 저희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민수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저분들이 누구야? 민수는 마른 입술을 겨우 열며 속삭이듯 말했다. 집을 샀대.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말도 안 돼. 누구한테? 은정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박상우 씨가 다시 조용히 대답했다. 서영숙 여사님께요. 당신 아내분 어머님이신가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황급히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하지만 그 대답은 끝없는 침묵뿐이었다. 그는 점점 초조해졌다. 이건 오해다. 잘못된 거다.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나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은정은 점점 불안해지며 중얼거렸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해? 준서도 처음으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물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집에 못 들어가? 민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입은 떨렸고 입에는 땀이 맺혔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다시 한번 문 앞에 노부부에게 말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 집은 제 아내와 저의 집입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어요. 그러자 박상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착오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까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 깔끔하게 접힌 계약서와 등기증명서를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 들었다. 그 안에는 선명한 도장, 서명, 그리고 김미자라는 새 소유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은정은
뒤늦게 눈물을 터뜨렸다. 준서는 묵묵히 그녀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민수는 집을 바라보며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부른 결과였다. 나영을 무시하고 그녀의 삶을 자신의 편의에 맞춰 움직이려 한 결과. 그 대가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다. 그는 다시 한번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사라진 듯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린 듯 했다. 그 순간 박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젊은 분 안 됐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집에서 은퇴 후에 조용한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저희도 당황스럽지만 이건 정식 계약이고 저희는 살 권리가 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은정은 수북이 쌓인 짐을 보며 속삭였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민수는 침묵을 깨고 조용히 말했다. 가자. 여기선 우리를 원하지 않아.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차는 천천히 뒤돌아 나갔다. 민수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져 가는 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이제는 다른 이가 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그는 계속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통, 또 한 통. 그러던 어느 순간 드디어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내일 오후 1시 내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보자.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그 장소에서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서 정리를 끝내기 위해. 다음 날 오후 1시 나영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다. 창가 쪽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15분이 지나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초조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나영가, 미안해. 늦었어. 그는 급히 그녀 앞에 앉았다. 나영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들의 사이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민수가 입을 열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 집 박상우 씨 부부가 주인이라니.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뭘 했는지 너 정말 몰라? 민수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다. 넌 그 집을 얼마나 원했는지 알잖아. 우리 함께 꿈꿨던 공간이었잖아. 그걸 그냥 넘기다니 말이 안 돼. 맞아. 그래서 더더욱 조심했던 거야. 난 처음부터 그 집을 엄마 명의로 해놨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넌 날 속였어. 민수는 이를 악물며 계약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아니 민수, 속인 건 너야. 나영은 목소리를 낮추어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말도 없이 전처와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한 건 너야. 받아들여야 해라는 말 기억나?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궜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지. 내가 어떤 기분일지, 어떤 생각을 할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잖아. 그 집은 내 꿈이었어. 내 안식처였고 우리의 미래였어. 그런데 너는 그걸 무시했어. 난 그냥 아이를 위한 거였어. 준서는 아직 어리고 아빠가 필요해. 난 그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그래? 그럼 나는 누구였지? 네 결정에 따라 조용히 따라야만 하는 소품. 가구처럼 옮기면 되는 존재였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 깊숙이 박혔다. 민수야,
넌 늘 내 입장만 생각했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날 설득하고 조종하려 했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이젠 그만할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엔 절망이 가득했다. 이제 넌 네가 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 없는 삶을 시작할 거야. 나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흔들림 없었고 얼굴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 있어, 민수야. 내 인생에서 널 지울 시간이야. 그녀가 문을 나서자 민수는 마치 마비된 사람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다. 주변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과거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던 순간, 결혼식, 그리고 그 집을 함께 꾸미던 날들. 이제는 모두 지나간 환상일 뿐이었다. 임시로 머무를 곳은 어머니 서영숙 여사의 집이었다. 나영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따뜻한 품으로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엔 안타까움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우리 딸,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네. 서영숙 여사는 딸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덕분이야. 아니었으면 나 자신을 잃었을지도 몰라. 나영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젠 다 괜찮아질 거야. 넌 아직 젊고 예쁘고 능력도 있잖아.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며칠 동안 나영은 어머니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마음을 추스리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민수를 떠올리며 자신이 왜 그를 그렇게 믿었는지, 어떤 점을 놓쳤는지 되짚어 보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 뒤에는 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숨어 있었음을 이제서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민수는 그녀를 존중한 적이 없었다. 그의 진짜 얼굴은 위기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간이 지나며 나영은 천천히 삶의 방향을 새로이 잡았다. 몇 달 후 그녀는 도심에 위치한 세련된 아파트를 장만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취향과 감성이 가득 담긴 공간이었다. 새로운 공간은 그녀에게 위안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여행을 떠나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 새 친구들도 생겼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민수와의 시간은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랑도 존중과 진심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어느 저녁 그녀는 테라스에 앉아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부드럽고 공기는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길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